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카메라 픽셀의 한 5%만 켜놓고요. 그걸로 완벽한 고해상도 사진을 얻는 거예요. 완전 공상과학 소설 같죠? 근데 이게 오늘 저희가 제대로 파헤쳐볼 압축 센싱이라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스티브 브론튼의 유튜브 강연을 바탕으로 어떻게 덜 측정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한번 같이 탐험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 주제가요. 사실 그냥 똑똑한 알고리즘 뭐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약간 철학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 철학이라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가장 익숙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JPG 이미지 파일이요. 저는 그냥 사진 찍고 저장하면 알아서 용량이 줄어드는 되게 편리한 기술?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 편리함 뒤에 사실은 아주 비효율적인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100만 화소 카메라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진을 찰칵 찍는 순간 카메라는 그 100만 개 픽셀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성실하게 전부 수집해요. 아, 일단 있는 정보는 그냥 싹 다 긁어 모으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이라는 뭐 일종의 수학적 돋보기 같은 걸로 이 100만 개의 데이터를 들여다봐요. 그러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부드럽게 변하고 또 어떤 부분이 날카롭게 변하는지 그 핵심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어떤 사실인데요? 그 변환된 데이터를 쭉 늘어놓고 보면요. 한 95%에서 99%에 달하는 데이터 값들이 거의 다 0에 가까워요. 99%나요? 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정보라는 뜻이죠. 이미지의 윤곽선이나 뭐 질감 같은 진짜 중요한 정보는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데이터에만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JPG는 그 중요하지 않은 99%를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은 1%의 정보만으로도 원본이랑 거의 똑같은 이미지를 보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제 스마트폰이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100만 개 정보를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다음에 그중에 99만 개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듣고 보니 이거 좀 어리석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어리석음, 그 비효율성이 압축 센싱의 충발점이에요. 마치 거대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1캐럿을 얻으려고 수백 톤의 흙이랑 돌을 파내고 운반하고 처리한 뒤에 99.9%를 다시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시간, 저장 공간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아니 그럼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만 쏙 골라서 캐낼 순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 바로 이 압축 센싱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테렌스 타워나 엠마누엘 칸데스 같은 수학자들이 던진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차피 버릴 데이터라면 애초에 측정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바로 이 질문이 데이터 수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일단 다 측정하고 나중에 압축하는 방식에서 측정하는 동시에 압축하는 방식으로요. 측정하는 동시에 압축한다.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100만 개 픽셀을 다 켜는 대신 몇 개만 골라서 켠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고르는 게 아니고요. 100만 개 픽셀 위에다가 일종의 마스크를 씌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마스크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무작위로 하지만 전체에 걸쳐서 흩어져 뚫려 있습니다. 빛은 오직 이 구멍을 통과한 픽셀에만 도달하는 거죠. 만약 구멍이 5만 개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100만 개가 아닌 딱 5만 개의 데이터만 얻게 되는 겁니다. 와, 무작위로 흩어진 5%의 정보만으로 전체 그림을 보고 난다.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가 있나요? 그럼요.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입니다. MRI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좁은 통 안에 30분, 길게는 1시간씩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하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 시간이 바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정말 성실하게 수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압축 센싱 기술을 MRI에 적용하면 필요한 데이터의 일부만 무작위로 아주 빠르게 스캔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수학적으로 복원해내는 거죠. 덕분에 기존에 45분 걸리던 뇌 스캔을 1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절약되는 걸 넘어서서 뭐 움직임 때문에 촬영을 망칠 위험도 줄고요. 특히 소아 환자나 응급 환자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와, 그건 진짜 엄청난 변화네요. 단순히 기술적인 효율성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군요. 그럼 그 마법 같은 복원의 수학적 원리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건 Y라는 그 무작위로 얻은 5만 개의 픽셀 값뿐인데 이걸로 어떻게 X라는 100만 화소의 원본 이미지를 알아내는 거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혼란을 겪어요. 사실 우리의 직접적인 목표는 원본 이미지 X를 찾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지를 복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렉스를 바로 차리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X를 만드는 훨씬 더 간단한 레시피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레시피를 수학적으로는 S라고 부르죠. 아까 풀이에 변환하면 99% 데이터가 0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0이 아닌 1%의 핵심 데이터. 그게 바로 S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X라는 100만 조각짜리 복잡한 레고 작품을 통째로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 1만 개, 즉 S의 목록을 찾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왜 더 쉬운 방법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대상의 본질이 희소하다, 즉 아주 단순할 거라는 걸 미리 알기 때문입니다. X는 100만 개의 미지수를 가진 문제지만 S는 1만 개의 미지수만 가진 문제로 바뀌는 거죠. 훨씬 풀기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수정됐네요. 흩어진 단서 Y를 가지고 숨겨진 핵심 레시피 S를 찾아내자. 그리고 그 S만 찾으면 역풀이의 변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 X는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걸 탐정 수사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X는 사건의 전체 진실, 범인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완벽한 재구성이고요. Y는 우리가 현장에서 수집한 몇 안 되는 단서들, 지문 몇 개, 발자국 하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S는 범행의 핵심 동기와 방법, 즉 가장 단순하고 논리적인 범죄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단서 Y를 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 S를 추리해내는 거고 그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사건의 전체 모습 X가 드러나는 거죠.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뭔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꼭 마술처럼 들리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 측정의 마법이 통하기 위한 뭐랄까 게임의 법칙 같은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여기서도 정확히 통용됩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죠. 이 규칙을 어기면 압축 센싱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뭔가요? 첫 번째는 측정량의 법칙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우리가 복원하고 싶은 정보의 양보다는 더 많이 측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5곡, 그리스를 알아내고 싶다고 해보죠. 그러면 최소한 5명보다는 많은 한 20명이나 30명에게는 물어봐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랑 비슷한 걸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만약 이미지의 핵심 정보, 즉 X가 전체의 1% 정도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1%보다는 많은 가령 5%나 10%의 픽셀 Y를 측정해야 합니다. 1%의 정보를 복원하겠다고 0.5%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즉 우리가 원하는 정보의 희소성 수준하고 실제 측정량 사이에는 일종의 안전 마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합리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규칙은요? 두 번째 규칙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어쩌면 좀 더 반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작위성의 법칙입니다. 측정은 반드시 무작위로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작위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은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뭔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때도 인물 얼굴이나 중요한 배경이 있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지의 왼쪽 상단 구성만 집중적으로 측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오른쪽 하단에 코끼리가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정보에 편향이 생기는 거죠. 한 곳은 깊게 파는 우물을 캐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에 얕게나도 여러 구멍을 파서 전반적인 수맥을 파악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무작위성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무작위 픽셀 측정 값은 우리가 모르는 모든 핵심 정보, 그러니까 S의 모든 요소들을 조금씩 포함하는 복잡한 방정식과 같거든요. 측정값 하나가 방정식 하나인 셈이죠. 방정식이요?
수학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긴장되는데요. 하하,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연립방정식 떠올려 보시면 돼요. 미지수 x랑 y를 찾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이 필요했죠. x 플러스 y는 3, xy는 1처럼요. 만약 두 번째 식이 2x 플러스 2y는 6처럼 첫 번째 식과 똑같은 정보를 준다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독립적인 정보가 필요했죠. 무작위성이 바로 그 독립적인 정보를 보장해주는 열쇠입니다. 무작위로 픽셀을 측정하면 우리가 얻는 각각의 방정식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를 담은 방정식들을 우리가 찾고 싶은 미지수, 즉 S의 개수보다 충분히 많이 모으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모든 미지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작위성은 비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 편향을 없애고 모든 미지수에 대한 정보를 공평하게 얻기 위한 최고의 전략인 셈입니다. 와, 무작위성이 최고의 전력이다라는 말은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들리네요. 자, 그럼 규칙을 정리해보죠. 첫째, 원하는 정보보다 충분히 많이 측정하고, 둘째, 그 측정은 반드시 무작위로 해야 한다. 이 두 규칙을 지켰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은 것 같네요. 네, 마지막 관문이죠. 바로 해 유일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측정값, 예를 들어 5만 개의 픽셀 값은 전체 100만 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정보잖아요.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이 5만 개의 측정값과 일치하는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개 정도가 아닙니다. 무한히 많습니다. 미지수의 개수, 100만 개가 방정식의 개수 5만 개보다 훨씬 많은 이런 시스템을 불확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해가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문화인데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제 카메라가 찍은 5만 개의 픽셀 값이 우연히 제가 찍은 고양이 사진뿐만 아니라 모나리자 그림의 특정 5만 개의 픽셀 값과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 컴퓨터는 이게 고양이지 모나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의 정수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믿음 또는 가정을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진짜 신호는 희소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희소할 것이다. 아까 말한 그 레시피가 아주 간단할 것이라는 가정이군요. 그렇습니다. 무한히 많은 해답들, 즉 무한히 많은 가짜 레시피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수천, 수만 가지의 불필요한 재료들이 들어간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한 레시피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원본 이미지에 해당하는 레시피는 단 몇십, 몇백 개의 핵심 재료만으로 이루어진 아주 간결하고 우아한 레시피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자연 세계의 이미지나 소리 같은 신호들은 대부분 이런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네요. 여기 5만 개의 단서 Y가 있어. 이 단서들이랑 맞아떨어지는 시나리오 S는 무한히 많다는 거 알아. 그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말이 되는, 즉 재료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나한테 가져와. 완벽합니다. 그것이 바로 L1 노름 최소화라는 최적화 기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 수학적 도구는 무한한 해답의 바다에서 가장 희소한, 즉 가장 영이 많은 재료가 적은 해답을 건져 올리는 강력한 자석과 같아요. 놀랍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실제 원본 신호였던 바로 그 유일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결국 핵심은 정보는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이라는 거네요. 압축 센싱은 무작위로 보이는 몇 개의 점만 찍어서 그 패턴의 전체 그림을 그려내는 기술인 셈이고요.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항상 더 좋다는 이 빅데이터 시대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무의미한 데이터가 많은 것보다 핵심을 찌르는 적은 데이터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기존 압축 방식의 비효율성에서 시작해서 왜 처음부터 다 측정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그 해답으로 더 적게 하지만 더 똑똑하게 무작위로 측정해서 전체를 복원하는 압축 센싱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희소성이라는 믿음을 통해 유일한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은 거의 철학적이기까지 했네요.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의 원리는 단지 이미지나 MRI에만 국한되지 않거든요. 희소한 데이터를 통해 전체를 추론하는 이 강력한 사고방식 말이죠.
이제 청취자께서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마지막 질문 기대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모든 것을 측정하려는 노력보다 핵심을 파악하는 똑똑하고 희소한 측정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모든 단어를 외우려고 애쓰는 대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300개의 핵심 단어와 문법 구조에 집중하는 전략도 일종의 압축 센싱 아닐까요? 혹은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려 하기보다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무작위로 테스트해보는 방식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핵심을 꿰뚫어보는 압축 센싱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